오빠, 나 진짜 이제 못 버티겠어요. 더 이상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말끝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서 끝까지 내뱉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저를 내려다봤어요.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조금만요. 금방 괜찮아져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처럼 숨이 가쁜 사람 옆에서 저렇게 여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더 마음을 건드렸어요. 새벽이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뿐이었고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 제 자신이 이러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저는 그냥 봄꽃 구경을 가려 했거든요. 가볍게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2달 전 문화센터에서 시작됐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남편이 떠난 지 4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하루가 그냥 지나 있었어요. 괜찮아지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어요.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참아온 거였어요.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몸을 움직이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긴 하루를 조금 덜 길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첫날은 예상대로 어색했어요. 강의실 문을 열자 3, 40명이 이미 모여 있었고 다들 아는 사람끼리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는데 저만 구석에 서 있었어요. 괜히 왔나 싶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 선생님이 기본 스텝을 가르쳐 줬는데 생각보다 동작이 많았어요. 박자를 맞추면 발이 틀리고 발을 맞추면 손이 늦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왼발부터예요. 한 박자 늦게 내디드시면 돼요. 돌아봤더니 키가 큰 남자였어요. 수강생 중에 남자는 서너 명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좀 달랐어요. 어색한 기색이 없었고 강사의 동작을 조용히 따라하면서 박자를 잘 맞추고 있었거든요. 자세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잠깐 손이 닿았어요. 제 팔꿈치 쪽을 살짝 고쳐주는 정도였는데 단단한 손이었어요. 억세지 않고 그렇다고 흔들리지도 않는 손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친절한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났어요. 왜인지는 몰랐어요. 수업이 몇 번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는데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말만 했고 그 말이 항상 배려 있었어요. 수업 중에 동작이 틀리면 슬쩍 알려줬고 쉬는 시간엔 물을 먼저 건네줬고요. 어느 날 수업 후 스트레칭 시간에 가볍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 사람이 체육교사를 30년 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체력이 좋으신 거군요. 제가 웃으며 말했더니 그 사람도 짧게 웃었어요. 화나지 않아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수업 후 식사 모임이 있어서 12명이 국밥집에 모였는데 자리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 사람 옆에 앉게 됐어요. 밥을 먹다가 둘 다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5년이라고 했고 저는 4년이라고 했는데 숫자 하나만으로 서로의 시간이 조금은 느껴졌어요. 그때 맞은편 회원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괜히 어색해졌어요. 시선을 피했는데 싫지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며칠 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밥은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무것도 아닌 문자였는데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먹었어요. 날씨 진짜 좋죠. 그렇게 시작됐어요. 계절 이야기가 나온 건 문자로 대화하다가였어요. 요즘 산에 꽃이 많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올해 못 나갔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실래요? 완만한 코스로 가볍게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망설임보다 기대가 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좋아요. 토요일 아침에 만났는데 산 입구에서 마주치니까 처음엔 둘 다 조금 어색했어요. 문자로는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마주 서니까 말이 줄었어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발을 맞추다 보니 속도가 잘 맞았고 말이 끊기면 그냥 걸었는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걸 보다가 괜히 웃기도 했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올라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젊을 때 살던 동네, 좋아하는 계절, 요즘 자주 먹는 음식. 중요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중턱쯤에서 잠깐 쉬면서 나란히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분홍빛 꽃들이 내려다 보이는데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멀리 보는 게. 저도 그랬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요. 하산을 시작할 무렵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어서 금방 그치겠지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굵어졌어요. 쏴하고 쏟아지는 비였어요. 길이 금방 미끄러워졌어요. 조심조심 내려가던 중에 발이 돌멩이에 걸렸어요. 몸이 기울어지는 순간에 비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 손이 먼저 왔어요. 팔을 잡아주는데 꽉 쥐지 않았어요. 기울어진 몸을 바로 세워주는 힘이었는데 그런데도 확실했어요. 괜찮으세요? 발목은요? 발목이 뻐근했어요. 삔 건 아닌 것 같았는데 혼자 걷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 제 팔을 어깨에 얹어주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려갔어요. 비는 더 강해졌고 옷이 빠르게 젖었고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그 사람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엎혀요. 이러다 더 다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거절할 틈이 없었어요. 등에 기댔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빗속에서도 발걸음이 고르고 묵직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끄러운 길을 내려오는데도 호흡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없고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놀라웠어요. 그 넓은 등에 몸을 맡기고 있자니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등 너머로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제 심장인지 그 사람 심장인지는 몰랐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산 입구 쪽에 작은 민박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비를 맞으며 그쪽으로 향했어요. 방을 내줬어요. 옷 말리라고 수건도 줬고요. 방에 들어오니까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만 들렸고 둘 다 흠뻑 젖어서 몸이 떨렸어요. 4월 비라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그 사람이 수건을 건네주면서 시선을 피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창가에 걸어두고 담요를 꺼내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우선 따뜻하게 하세요. 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어떻게든 배려하려는 사람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않게요. 민박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줘서 두 손으로 컵을 감쌌는데
온기가 손에서 가슴 쪽으로 천천히 번졌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어둑해지는 하늘이 보였어요. 둘 다 말이 없었는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어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이야기는 가벼운 데서 시작됐어요. 비 올 때 먹고 싶은 음식, 어릴 때 살던 동네. 그러다 조금씩 깊어졌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창문을 바라보면서요. 아내가 오래 아팠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마지막 몇 년은 간병이었어요. 병원과 집만 오갔는데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시간이 없어졌고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혼자였는데도 혼자인 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 저도 비슷했거든요. 남편 간병하는 마지막 시간이 길었어요. 힘들다는 말을 못했어요. 참으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뭘 느껴야 할지를 몰랐고요. 말을 하다 보니 감정이 올라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예고 없이요. 닦으려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티슈를 건네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어줬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그 사람이 가까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요. 그 사람 손이 아직 제 손 가까이에 있었어요.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는데 그 손을 보다가 눈이 올라갔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 그 상태로 멈춰 있었어요. 그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천천히 가까워졌고 입술이 닿았어요. 시간이 짧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잠깐 멈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저는 이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긴장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놀랐어요. 그런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아주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활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업고 내려올 때부터 느꼈는데 쉽게 지치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었어요. 저는 점점 힘이 빠졌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안정됐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슬프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어요.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진짜라는 건 알았어요. 빗소리 속에서 둘만의 시간이 길게 흘렀어요.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 비가 그쳐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이고 풀내음이 들어왔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비스듬하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이미 깨어서 창가에 조용히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돌아봤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래 잔 것 같아요. 둘 다 조용히 웃었어요. 어색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이 어색함이 어젯밤 때문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잠깐 나를 바라봤어요.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후회하냐는 것도 아니고 괜찮냐는 것도 아닌 그냥 지금 어떠냐는 거였어요. 잠깐 생각했어요. 창문 밖에 맑은 하늘을 봤어요. 어젯밤 빗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한 글자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웃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잡았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미애 씨 괜찮겠어요? 이름을 듣는 순간 괜히 더 긴장이 됐어요. 어젯밤에도 충분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잠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쉽게 지치지 않는 사람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잠깐 숨을 고르려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오빠 나 진짜 이제 못 버티겠어요. 말 끝이 떨렸어요. 더 이상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숨이 가빠서 끝까지 내뱉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놀라웠어요. 창가에 나란히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배고프죠? 웃음이 났어요.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도 몰랐어요. 조금요. 그 사람이 나가서 빵하고 따뜻한 캔커피를 사왔어요. 나란히 앉아서 아침을 먹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는데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내려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밥 먹어요. 다음에 제대로. 짧은 말이었는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이 있다는 것, 이어지고 싶다는 것.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다시 만났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까 그 사람이 이미 자리에 있었고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먼저 시선을 피했다가 괜히 웃음이 났어요. 수업 중에 예전보다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동작이 틀려도 서로 알려줬고 쉬는 시간엔 나란히 서 있었고요. 회원 중 한 분이 슬쩍 말했어요. 두 분 분위기가 요즘 좋아 보이시던데 혹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괜히 시선을 피했어요. 뺨이 조금 뜨거워졌는데 싫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잠깐 제 쪽을 봤는데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동시에 다른 쪽을 봤어요. 그러다 또 웃음이 났어요. 수업 후 함께 걸어 나왔어요. 같은 방향이 아니어도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걱정했던 일이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딸아이가 전화를 했는데 안부 전화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남자분이랑 만나고 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같은 문화센터 다니는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무슨 나이에 그래요? 아빠도 얼마 안 됐는데 4년이 얼마 안 된 것인지 이해가 가면서도 가지 않았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알아요? 혼자 사는 사람 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가 외롭다는 거 알면서 접근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딸아이가 걱정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상처받을까봐, 속을까봐 두려운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괜히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이게 맞는 건지, 혼자 좋은 감정에 들떠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도 흔들렸어요.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어떠세요?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오래 있다가 내려놨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문자 답장이 느려졌고 수업 후에는 먼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고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걱정하는데 밀고 나가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함께 걸었던 산길이 생각났어요. 빗소리 속에서 들었던 그 사람 목소리가 생각났고 엎혀서 내려오던 느낌이랑 손을 건네주던 온도가 생각났어요. 저녁에 밥을 차려놓고 앉았다가 그냥 일어섰어요. 냉장고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이미 온기를 알아버렸기 때문인지 없어지고 나니까 더 차가웠어요. 이전보다 더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봤는데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주무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 눈물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왔어요. 문화센터도 아니고 아파트 앞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절하지 못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연두빛 잎들이 돋아난 나무 아래였는데 봄이 막 여름 쪽으로 기울어질 때였어요. 그 사람이 올해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시작했어요. 저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떠나고 오래 그랬어요. 누구한테 다가가는 게 무서웠어요. 또 잃게 되는 게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처음부터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볍지 않아요. 저한테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녀분이 걱정하시는 거 당연해요.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잠깐 멈췄어요. 저는 같이 있고 싶어요. 천천히, 부담 없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 말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눈물이 올라왔는데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거창한 약속도 어떤 이름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2번 만나고 밥을 먹고 가끔 걸었어요. 딸아이는 처음보다 많이 누그러졌어요. 몇 번 자리를 같이 한 후로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나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문자가 와요. 밥은 드셨어요? 그 짧은 문자 하나에 하루가 달라져요. 창문을 열고 싶어지고 시장에 가면 오늘 뭘 같이 먹을까 생각이 나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웃겠다 싶은 게 눈에 들어와요. 냉장고 소리만 들리던 밤이 달라졌어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 문자가 와 있어요. 잘 주무세요. 그거면 돼요. 충분해요.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젊을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는데 조용하고 뜨겁기도 한데 오래 갈 것 같아요.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버티게 해주는 감정이에요. 외로웠던 시간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준 것 같기도 해요. 비슷한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라서 더 조심스럽고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늦게 찾아온 인연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오늘도 그 사람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오랜만에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아니, 이제는 오래 있어줄 것 같았어요.